안녕하세요. 이번 가을 학기에 스포츠 마사지를 강의하게 될 김백일 교수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강의실에서 직접 얼굴을 대하고 서로 인사도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면 참 좋을 텐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2주간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과 두 번째 시간은 이론, 개론적인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분 뵙지 못하더라도 강의를 진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죠? 네. 이번 학기 스포츠 마사지를 강의를 하게 되면서 몇 가지 개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계획서를 보면서 함께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마사지 강의를 우리가 하게 되면서 주 교재로는 스포츠 마사지 대학 교수협회에서 발행되어진 이 책을 주 교재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는 시중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책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부득이하게 주요한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복사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재로는 박시현 선생이 쓴 그림으로 보는 근육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컬러판으로 우리 몸의 근육을 아주 섬세하게 그림을 그려서 초보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잘 그려진 그리고 잘 안내가 되어진 책장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굳이 구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업을 하면서 잘 그리지는 못하는 그림이지만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근육이 어떻게 우리 몸에 부착이 되어져 있고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해부학적으로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굳이 책을 구입을 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수업 시간에 제가 안내해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배우게 될 신체 부위에 해당되어진 근육에 대해서 근육 이름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아주 상세하게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볼 수가 있고 또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과제에 대해서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2회가 실시가 됩니다. 제 수업은 현장에서 실기 실습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배웠던 마사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기시험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좀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은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해부학과 생리학 그리고 근육학에 대한 여러 가지 수업 중에 제가 강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이것은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책에도 보면서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주의 깊게 보시고 그 내용들을 객관식으로 시험을 20문항을 치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핵심적인 부분을 다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2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과제물은요, 여러분 그 수업 계획서를 참고를 하시게 되면은 2개의 과제물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중간고사
보는 날까지 이 주교재에 53페이지에서부터 123페이지까지 53페이지에서부터 페이지 53에서 123페이지까지 해부 생리학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A4 용지 8장 정도를 요약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체는 굴림체 12포인트 이렇게 해서 11포인트입니다. 죄송합니다. 12포인트는 너무 크고요. 11포인트 이렇게 A4 용지 8장 정도 요약을 하시고 굴림체 11포인트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과제 1번이고요. 과제 2번은 실기 실습 보고서 이거는 교재 요약이고요. 자, 실기 실습 보고서인데 양식은 제가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실기 실습 보고서를 제출을 하실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작성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두 번째 실기 실습 보고서에 대해서는 아직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거 주교재의 53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 요거는 중간고사를 보는 날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제물은 학기말고사를 보는 날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과제를 여러분이 꼭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 시험과 그리고 이 과제물, 출석은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 다른 학부라든지 대학원하고 좀 달라서 평생교육원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꼭 좀 지켜주시고 힘드시더라도 과제와 그리고 시험, 출석, 특히 출석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한 학기를 잘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먼저 이론을 3시간 중에 이론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당일 배우게 될 신체 파트 부위 예를 들어서 팔 그러면 팔에 관해서 근육에 대한 그 해부학과 생리학을 상세하게 이 근육은 어떻게 부착이 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근육이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한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부학과 생리학 그리고 병리학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어진 건강정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마치면은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한 학생 마루타를 선정을 해서 그 학생의 당일 배우게 될 신체 부위 다시 말씀드리면 팔에 대한 부위다 그러면은 팔을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마사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루타를 한 명 선정을 해서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신 다음에 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신 다음에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교대로 서로 실습을 해보는 것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제 수업의 특징은 당일 배운 마사지 실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또는 직장에 가셔서 또는 교회에서 뭐 어디에서든지 바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시다 보면은 가정에서 또는 교회나 직장에서 불편한 사람들을 직접 그 해당되는 부위를 여러분이 마사지를 하시게 되면은 놀랍게도 목이 좀 불편했는데 어깨가 좀 아팠는데 다리가 좀 아팠는데 허리가 좀 아팠는데 손목이 아팠는데 이렇게 마사지를 잠깐 한 5분 10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어떤 동작이 힘들었는데 많이 개선이 됐어요. 2번, 3번을 갖고 나더니 이건 너무 좋아졌어요 라고 하는 대단히 좋은 소식들을 아마 여러분이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비록 15주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고 그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임상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조금만 잘 따라 하시게 되면은 저 사람 학교에서 저걸 배우더니 대단히 잘하네, 나도 좀 받아볼까, 그러면서 모임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눈 손짓을 하고 불러드릴 수 있는 아마 그런 인기가 있는 사람으로 아마 바뀔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또는 목장 모임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대화의 중심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기분이 좀 좋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불편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대화가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고,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심지어 걸어가면서도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화장실에 앉아서도 다 스마트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하고 어깨 이 부분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나 잘못되어진 자세로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목 디스크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목 디스크 환자가 대단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게 되는 스포츠 마사지를 통해서 목이나 어깨 또 불편한 부위들을 마사지를 이렇게 근육을 풀어주게 되다 보면은 평소에 불편했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치유가 되는 그런 경험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 선교 현장에서 해외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그리고 태국, 베트남 등등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오랜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현장에 가서 일부 다른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처럼 아예 거기서 그냥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는 전임 선교사가 아니라 방학 중에 여름 방학에는 2달, 겨울에는 3달 이렇게 나가서 소수민족들 또 병원에 갈 수 없는 가난한 형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현지 선교사님과 그리고 목회자들과 더불어 협력을 하면서 그분들을 방문을 하고 또 교회로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직접 제가 현장에서 불편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도 저에게 공부했던 제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또 외부에서 저에게 와서 별도로 이걸 배워서 수강을 했던 여러분들이 제 선교팀의 사역자들로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부분은 스포츠 마사지, 근육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틀어진 척추, 목뼈, 등뼈, 또 허리, 골반 뿐만 아니라 어깨, 팔꿈치, 손목, 또 고관절, 무릎, 발목 등등의 관절의 불편, 어긋남 이런 것들을 직접 교정하는 척추 교정, 골격 교정, 카이로프랙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의학을 제가 공부를 해서 부항이라든지 또 침술 치료들을 겸해서 제가 해외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약 15년 정도 개인 클리닉을 대처의학 클리닉을 운영을 하면서 저에게 찾아오시는 많은 불편을 가는 근골격계, 특별히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저를 통해서 치유를 받으시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이런 의료 시스템 자체가 대처의학 파트는 일반 병원이나 또 한의사들 공부하는 것처럼 한의과대학처럼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이라든지 학교에서 잠깐 배우는 거라든지 또는 개별 수업을 통해서 이 수업들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점들이 임상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또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없다는 것이고, 또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격 면허에 대한 법적인 시비들이 종종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잠깐 배워서 전문적인 의학 공부를 하지 않고 어떻게 불편을 가지고 있는 주위 분들을, 우리 가족들을 치유해서 개선을 시키고 또 불편을 또 제거할 수 있는가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대체의학들을 경험을 하시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들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목사고 또 선교사고 또 대학에서 약 15년 정도 강의를 계속 해오고 있으면서 제가 겪은 또 제 경험에서 내리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나와 또 치유를 받는 환우분과의 관계성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놀라운 생각지도 못하는 결과들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체휴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질고를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당신께서 친히 내가 느끼는 것을 똑같이 느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셔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그런 예수님의 이 체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내 것으로 여기고 내가 기도하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런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끌어안을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대단한 의료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놀라운 결과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가 품고 사역의 현장이 있기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쨌든 이 대체의학의 수많은 파트 중에서 우리는 스포츠 마사지라고 하는 이 한 분야를, 근육을 다루는 이 한 분야를 저와 함께 한 학기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체의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자, 한번 치우겠습니다. 자, 많이 들어보셨죠?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의학, 한의학, 동양의학이라고도 하죠. 자, 세계의 그 의학의 큰 두 개의 양대 산맥이죠. 양의학과 한의학입니다. 동양의학. 그런데 이 두 개 양대 산맥이 아닌 또 다른 의학의 세계, 그것을 제3의 의학이라고도 합니다. 제3의 의학이라고도 하고 미래의학이라고도 하고 통합의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또는 그 미국식으로 하면 보완 대체의학, 이렇게. 그러니까 양의학과 한의학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의학의 분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들이에요. 이미 다 겪어보셨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것들이 대체의학입니다. 이 대체의학의 특징을 먼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대체의학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자, 양의학이나 한의학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계 또 장비를 통해서 또는 뭐 선생님들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필요하면은 수술을 하기도 하고 또 약물을 투여하기도 하고 주사를 맞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병원에서 행하는 물리치료라든지 뭐 레이저 치료라든지 여타의 많은 치료 방법들을 여러분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거기에는 물론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환자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일정한 액수의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게 상당히 일반 서민들에게 때로는 부담스러운 비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의학의 특징은요. 첫째, 수술하지 않는다.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수술, 비약물 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수술, 비약물 치유. 여러분 수술한다고 하면 얼마나 겁이 나고 가슴이 덜컹합니까? 자, 보세요. 허리가 아파요. 목이 아파요. 정형외과를 갔어요. 통증의학과를 갔어요. 검사했더니 뭐 여러 가지 소견들을 얘기를 하고 시술을 해야 됩니다. 심하면은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어깨가 아파갔더니 뭐 시술을 받으셔야 되고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 장기간 또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또 약물을 드셔야 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에 대한 두려움, 또 약물에 대한 어떤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감당해야 될 많은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체약은 비수술, 수술하지 않는다. 그리고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가능하면 대체약에 필요한 치유의 수단으로 우리 주변에서 누구든지 손쉽게 필요한 재료들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조그만 작은 비용만 지불해도 되는 그런 재료들을 구입하는데 대단히 용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깊은 의학 수업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또 치유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5주. 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뺍니다. 그리고 개론 시간을 뺍니다. 그러면은 15주 중에 이것만 빼도 13주가 돼요. 3주가 빠진 12주가 되죠. 자, 12번 수업을 들으시고 앞면에 이마에서부터 얼굴, 목, 가슴, 팔, 배, 다리, 뒷면에 뒷머리, 옆머리, 그 다음에 목 뒤쪽, 어깨, 등,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다리 전신에 걸쳐서 12주에 걸쳐서 근육을 마사지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니 어떻게 내 가족의 또 직장 동료의 또는 교우들의 불편 증상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대체의학의 특징은 짧은 시간 공부를 해도 얼마든지 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특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록 한 학기 저하고 공부를 하게 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또는 교우들이나 주변의 분들을 얼마든지 근육을 마사지를 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한 학기를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치유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임하자. 그러면은 수업의 결과치가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의 치유라는 마음을 가진 그 결과치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체의학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종류들
뭐가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네, 우리가 좀 공부하게 된 스포츠 마사지도 대체약의 대표적인 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척추 교정하는 카이로프랙틱, 척추 교정. 외국에서는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유럽이나 뭐 남미나 대부분의 많은 나라든 카이로프랙틱이 정식 의과대학에서 4년 내지 6년을 공부를 하고 주 국가의 의사고시를 합격을 하고 정식으로 병원, 클리닉을 오픈을 해서 치료하는 정식 의료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의료 행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도수치료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하고 지금은 아마 대체적으로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도수치료. 많은 병원에서 근육을 치료하고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교정을 하고 뼈를, 척추를 교정을 하고 골반을 교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불편을 치료받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 뼈를 교정한다, 골반을 교정한다, 뭐 척추를 교정한다, 목뼈를 교정한다. 대표적으로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척추 교정, 카이로프랙틱 요법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면 많이 그 관광 중에 경험을 하시죠. 많이 걷고 움직이다 보면 다리가 피곤하니까 들러서 받게 되는 발 마사지. 발 마사지도 대체약 분야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많이 경험하시는 경락 마사지. 그 다음에 귀에다가 뭐 침을 놓거나 또는 조그만한 그 자극이 되는 조그만 볼을 붙여놓는 또 피침을 조그만 앞봉을 붙여놓는 이런 이혈요법. 그 다음에 부항을 사용하는 부항요법. 부항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게 뭐 돌로 만들어진 아주 값비싼 그런 부항도 있고 옥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유리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또 도자기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질그릇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 이 플라스틱으로 잘 만들어진 재료들을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대나무를 가지고도 부항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동동구리무라고? 그렇죠? 크림병을 옛날에는 그걸 가지고도 부항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메레어를 써서 좋지 않겠지만 물컵 옛날에 곱보라고 그랬어요. 사기 그릇으로 도자기로 만들어진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그런 물컵을 가지고도 부항의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집트에서도 그렇고 아주 오래됐어요. 이 부항의 역사는 물소불을 가지고도 부항을 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경혈지압법, 우리 몸에 있는 그 경혈점들에 대한 지압 또는 그 부분을 이렇게 자극을 줘서 치료하는 그런 행위가 경혈지압법. 또 칼라테라피, 칼라테라피. 이건 그 동양의학의 5행위에 속하는 것인데요. 청, 적, 황, 백, 흑색. 이 5가지 색깔입니다. 청색, 적색, 빨간색, 주황색도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노란색, 하얀색, 검정색. 또 검정색은 보라색이 될 수도 있고 청색은 녹색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색깔. 동양의학에서 이걸 오방색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5가지 색깔들을 가지고 빛을 비추어서 이 칼라를 가지고 또 사람의 그 장기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옛날에는 자녀들이 고등학교나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들께 이것을 선물해 드렸어요. 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금방 아시죠? 뭐였어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엑스란 내복이라고 그랬어요. 빨간색 내복을 선물을 해드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게 되면은 이 심장의 기능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이야 뭐 이제 심장 전문 병원들이 워낙에 많이 있어서 그
시간만 골든타임만 놓치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심장 치료를 잘 받았는데, 옛날에는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순간 가족을 잃게 된 일이 많이 있었죠. 심장.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부모님들께 그 붉은색 네일을 선물을 해드렸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붉은색은 신장에 굉장히 좋은 색깔로 되어 있어요. 이 시골의 노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드신 어른들이 즐겨 입는 옷 색깔들이 두 가지 옷 색깔이 있습니다. 바로 빨간색하고 또 하나는 검정색이에요. 이 검정색은 신장과 방광을 좋게 한다라고 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색깔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의 장기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건강에 유익함을 주는 그런 컬러 테라피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체약의 방법에 속하죠. 또 하나 파스 요법. 파스. 여러분 뭐 우리나라도 지금은 시중에 많이 나오는 이 동전 파스가 있어요. 동그랗게 생긴 동전 모양으로 된 파스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일본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이 동전 파스를 많이 구입을 해왔어요. 저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근육이 아픈 부위라든지 몸이 불편한 부위에다가 이 동그란 모양의 파스를 붙여놓게 되면은 이게 뭐 상당히 후끈후끈하고 몸이 편해지는 걸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파스 요법이라는 게 굳이 그 동그란 파스만을 붙이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파스도 그냥 네모나게 이렇게 자르셔도 돼요. 한 뭐 엄지손 첫 번째 마디 크기 정도. 뭐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 한 요 정도 크기,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 이렇게. 파스를 동그랗게 자르기는 좀 불편하니까 네모난 모양으로 자르시기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엄지손톱 한 마디 정도의 크기로 잘라서 불편한 부위에다 갖다 붙여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경혈학을 공부하고 경혈을 아시면은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파스 요법. 그 다음에 또 이 자석 요법. 동그란 자석인데 자석을 갖다가 테이프로 해서 붙여놓는 자석 요법도 있고요. 명상 요법, 또 수치료, 물을 이용한 수치료. 프랑스라든지 또 그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수치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 의사들을 통해서 이 수치료를 받아야 돼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할 수가 없고, 역시 의사 면허가 있어야만이 이걸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찜질요법, 이것도 역시 대체약의 한 분야에 속하죠. 등등의 많은 대체약의 분야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대체약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첫 번째 소개해드린 이 스포츠 마사지,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스포츠 마사지에 대해서 서론적인 것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마사지란 과연 무엇이냐? 용어를 보게 되면 스포츠라고 하는 말과 마사지라고 하는 말이 두 개가 합해진 거예요. 스포츠, 운동입니다. 맞아요. 원래 이 스포츠 마사지의 시작은 운동선수들을 관리하는, 즉 운동선수들을 마사지하는 요법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운동선수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반인들에게도 우리가 좀 적용을 해서 몸에 좋은 효과를 좀 낼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 운동선수들에게 전문적으로 사용하던 테크닉을 조금 이렇게 바꾸어서 일반인들에게 적용을 하면서 건강을 정진하고 또 질병을 예방하는 이런 보조요법으로 스포츠 마사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뭐 기억이 날 수도 있고 또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있으실 거예요. 또 얘기들도 많이 들었으니까. 자, 어린아이가 폐활이를 하고 아파요. 그러면은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그 아이를 꼭 가슴에 품 안고 아이의 배를 턱 열고서 손으로 배를 쓰다듬어 줍니다. 원을 그리면서 배를 탁 쓰다듬어요. 애기리 배는 똥 빼고 내 손은 약손이다.
백일이 배는 똥 빼고 내 손은 약손이다 하면서 이렇게 비벼주셨죠. 그렇게 마치 그 노래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비벼주시는데 그냥 비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머니나 어머니의 그 마음이 내 아들이 내 강아지가 지금 아파 있는데 내가 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그 아이를 끌어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긍휼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배를 쓰다듬어 준 거예요. 그렇게 쓰다듬어 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페아리를 하면서 칭얼거리던 그 아이가 스르르 잠이 들고 그리고 한숨 푹 자고 나면은 언제 배가 아팠냐는 듯이 아이가 싱싱하게 잘 뛰어놉니다. 치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험도 우리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렇게 손으로 배를 이렇게 비벼주고 쓰다듬어주고 비벼주는 이게 바로 마사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사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수교법이라고 해서 마사지 테크닉 중에 쓰다듬어주고 비벼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깨가 아파요. 그러면은 좀 어깨 좀 주물러줘. 아니면 본인 혼자서 어깨를 주물주물합니다. 또는 좀 두들겨봐. 두들겨줘. 공부하다가 졸려요. 피곤해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다 이러는데 앞사람 쭉 앉아가지고 앞사람 어깨 두들겨주기, 주물러주기, 자 뒤로 돌아서 다시 반대로 해주기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어깨 이렇게 주물러주고 두들겨주고 그런 것들을 통하면은 잠도 달아나고 피로도 풀어지고 그리고 하던 공부나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추울 때 손을 막 비비죠. 손을 막 비벼요. 그러다 보면 이 손에 열이 나요. 그러면 손이 차갑고 이랬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손이 따뜻해지죠. 이런 것들도 마사지의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 쥐가 났어요. 그러면 다리를 어떻게 해요? 꽉 쥐가 난 부분을 꾹 움켜쥐고 있죠. 그렇게 움켜주고 눌러주다 보면은 근육이 쥐가 났던 그 근육이 부드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풀어지는 것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또 눈이 피곤해요. 그럼 눈 주변 눈썹 이렇게 비벼주고 막 돌려주고 또 눈썹도 이렇게 움켜줘주고 손을 비벼가지고 얹어도 보고 그러면은 눈이 피곤한 게 이렇게 풀어지고 또 먼 산을 바라보고 특히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 한 곳에 집중해서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눈이 피곤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눈을 계속 깜빡이면서 이 눈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눈물이 공급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계속 집중을 하고 게임을 하거나 뭐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은 집중을 하다 보면 눈을 깜빡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눈이 건조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한번 깜빡하게 되면 이게 망막에 손상이 옵니다. 그럼 시력도 나빠지고 눈 질환도 찾아오고 피로감도 빨리 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눈을 이렇게 감고 눈썹을 이렇게 만져주든지 눈 주변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고 하는 이런 방법들, 손을 비벼서 가만히 덮어주고 열을 이렇게 전달시켜주고 이런 것들 통해서 눈의 피로를 풀어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마사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민간요법처럼 이 마사지라고 하는 것은 발전을 해왔었어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그 기원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어린 옛날부터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런 마사지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자, 우선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